그리고 이 실록은 편찬과 더불어 정말 이 보관을 되게 잘했던 이 대표적인 기록물이에요. 우리 고려시대에도 실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고려실록도 만들어졌어요. 근데 고려시대 실록은 뭐 대체적으로 한 부 또는 뭐 많아야 두 부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거란족의 침입이라든가 몽골족의 침입 과정에서 이 실록이 다 소실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선 왕조에 들어왔어도 고려시대의 좋은 전통을 계승을 해서 실록은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하면서도 한 부 만들다가는 이게 잘못하면 크게 이 한 부가 손상이 돼버리면 이 그대로 이제 뭐 그 기록이 사라진다. 우리 그래서 지금 또 보면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도 지금 뭐 컴퓨터 같은 경우도 항상 이 백업 같은 거 잘 받아둬야 된다. 이거 항상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조선시대도 그것을 그 고려시대에 그 역사적 경험을 했기 때문에 실록을 그럼 몇 부를 만들었느냐 하면 4부를 만들었어요. 조선전기에. 그래서 궁궐 안에 춘추관 사고를 한 곳을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지방에 외사고라고 해서 지방에 3곳 사고를 설치했어요. 그 지방이 어디였냐 하면 처음에는 그 충주에 설치했다가 그 다음에 세종 때 전주, 성주 지역 안배도 했죠.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이렇게 이제 지방의 중심지에 사고를 설치했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아무래도 지방의 중심지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많이 하고 또 언제든지 뭐 이런 전쟁 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이 중심지는 항상 공격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 충주, 전주, 성주 사고 중에서 바로 이제 결정적으로 이 사고들이 크게 화를 입은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일본군들이 부산에 상륙해가지고 경상도를 거쳐서 충청도를 거쳐 이 한양까지 이렇게 올라오는 전명하는 과정에서 경상도의 성주사고, 충청도의 충주사고, 그리고 이제 한양의 춘추관 사고까지 다 소실돼 버렸어요. 유일하게 어느 사고가 남았죠? 그러면 전주사고가 남은 거예요. 이 전주사고만 남을 수 있었던 또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임진왜란 때는 이수인 장군의 크게 활약하면서 요 호남 지역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이 화를 덜 입었어요. 그러나 이때는 그래도 전쟁은 전쟁식이에요. 그리고 이때 정말 대단한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요. 바로 그 전주 인근의 유생이었던 안의, 손옥록 이런 사람들이 정말 이 실록의 사고에 있던 실록이 전주사고의 실록이 방치되어 있는 것을 보고 야 이렇게 놓아두었다가는 이 실록이 다 사라질지도 모른다. 그래서 정말 그 스스로 이 두 사람이 힘을 합해서 전주사고에 있던 실록을 내장산, 용구람, 뭐 비례함이라는 이런 바위에 그 정말 보관을 하고 두 사람이 숙직을 섰던 이런 기록까지 남아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안정이 되었던 시기에 이 내장산에 있었던 요 실록을 정업을 통해서 해주 그리고 이제 강화도까지 이렇게 보관을 하면서 우리 임진왜란이 어느 왕 때 일어나죠? 선조. 그래서 우리 지금 또 태조실록부터 명종실록까지 바로 요 실록은 딱 한 질밖에 안 남았어요. 딱 한 질. 왜? 바로 임진왜란 때 모든 사고의 실록은 소실되었고 이 전주사고 실록만 남았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쟁이 끝난 후에 반성을 하는 거예요. 야, 이 지방의 중심지에 이렇게 사고를 설치했다가는 이 언제든지 또 큰 화를 입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실제 전쟁 중에 이 전주사고의 실록을 내장산으로 옮겨서 보관했던 이런 정말 경험도 작용을 하면서 이제 사고에 있던 실록을 이제 좀 더 상간으로 옮기자. 이런 논의가 진행이 돼가지고 결국 조선 후기에는 사고가 크게 강화도에 처음에는 만이산에 보관했다가 종족산으로 강화도에 있는 종족산 사고 그리고 경북 봉화의 태백산 사고 그리고 지금 그 강릉 그리고 이 평창의 오대산 사고 그리고 또 하나의 사고가 지금의 이 북한 지역에 있는 영변 지역에 이 묘향산 사고까지 이렇게 4곳 사고를 설치를 했습니다. 지방에. 그리고 궁궐 안에 춘추관 사고까지 합하면 이 조선 후기에는 5곳의 사고가 이제 설치가 되었던 거죠. 그런데 요 사고가 산으로 간 까닭은 또 중요한 또 이유가 있어요. 이 산간 지역에 가면 항상 절이 있죠, 절. 그래서 이 사고가 혹시라도 이제 관리가 좀 어렵고 또 위기에 빠질 때는 이 절로 하여금 사고를 지키게 해요. 그래서 이런 사찰을 우리가 수호사찰이라고 했는데 오대산 사고 같은 경우는 월정사, 태백산 사고 같은 경우는 각하사, 그리고 우리 강화도에 가면 정족산 사고 같은 경우는 전등사,
그리고 이 무주에 그리고 여기서 또 유념할 것은 영변에 있었던 요 묘양산 사고는 조선 후기에는 후금이 자주 침략을 하니까 이것도 안전하지 못하다 해서 무주의 적상산으로 이 실록을 옮깁니다. 그래서 무주의 적상산 사고가 이제 설치가 되어 있는데 바로 이 적상산 사고의 수호 사찰은 바로 안국사였습니다. 이렇게 이 조선 후기의 사고가 중시되었던 점은 바로 이 김홍도, 우리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뭐 정말 대표적인 천재화가죠. 그리고 흔히 김홍도 그러면 풍속화로만 많이 이제 알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는 이런 이 정조의 명을 받아서 이 관동 지역을 다녀오면서 바로 이 오대산 사고를 이렇게 그려놓았고요. 그리고 이 조선 후기에 이 제작된 지도들을 보면 사고가 빠지는 법이 없어요. 이게 바로 이제 오대산 사고의 모습인데 이 월정사나 상원사보다 오히려 사고가 이렇게 크게 강조되어 있는 이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만큼 실제 가보시면 사고가 이 월정사보다 훨씬 적죠. 그러나 그 시대 사람들 생각에서는 바로 이 사고가 이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런 조선 후기 우리 지도들 같은 거 보면 정말 흥미로운 내용들 많이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 대표적으로 보면 남원 지도 보면 남원하면 제일 유명한 게 뭐예요? 춘향이와 이도령이 만났던 곳 광활루. 이 광활루가 정말 크게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지도들을 보면 조선 후기에도 이 춘향이의 명성이 남원에 아주 크게 퍼져 있었다. 이런 걸 알 수 있었고요. 정말 또 보면 놀라운 게 평양 지도 보면 냉면집이 이미 조선 후기에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이 평양냉면 매상 오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바로 우리 전통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또 이런 장면이죠. 이곳은 경북 봉화에 있는 태백산 사고의 모습인데 바로 이제 실록각, 선원각, 포세각이라고 해서 실록을 보관하는 건물하고 선원각은 이 왕실의 족보를 보관하는 건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선시대 이런 사고는 크게 두 개의 건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실록이나 이런 좀 의계를 보관하는 이런 건물을 실록각 또는 사각이라 불러요. 역사 사자를 써서. 그리고 이런 왕실의 족보를 보관하는 건물을 선원각 또는 선원보각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이 포세각은 실록을 이 3년 정도를 주기로 바람과 햇볕에 말리는 이런 작업을 했던 건물을 포세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기록에도 보더라도 열성조의 실록은 강화도, 적상산성, 태백산, 오대산 이렇게 4곳에 보관을 한다. 그러면서 실록의 표세는 매일 2년마다 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3년을 주기로 한다. 그리고 포세를 할 때는 왕명을 받은 사관이 직접 가서 포세 작업을 수행한다. 이런 것까지 나와 있어서요. 조선시대 이 사관의 임무를 수행하려면 정말 이제 글도 잘 써야 되고 청렴해야 되고 이런 조건 이외에 또 뭘 잘해야 되냐면 이 등산 잘해야 돼요. 이렇게 산에 자주 가야 돼.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이렇게 정말 산간 지역에 사고 설치하고 이런 것은 관리하고 보관하기에는 사실 힘들어요. 그러나 이것을 정말 안전하고 후대까지 잘 보존해줘야 되겠다라는 그 시대 사람들의 어떤 의식이 결국 산간 지역에 사고를 설치했고 실록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와 있는 바로 그 중요한 이유가 된다라는 거죠. 무주에 있는 적상산 사고의 모습인데요. 이 전라도 쪽 지도가 사실은 이때 1872년에 제작된 지도 중에는 전라도 지도가 제일 예쁘게 그렸어요. 그래서 이 지도를 바탕으로 지금 무주군에서는 이렇게 적상산 사고를 한 10여 년 전에 이렇게 복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선왕조실록이 잘 보관이 되어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일제강점 시기를 거치면서 상당히 이제 순환을 당하죠. 보면 일제의 입장에서도 이 조선을 이제 통치하는 식민 통치하는 과정에서는 아주 중요한 자료예요. 그래서 이 철저하게 조선왕조실록을 이제 어떤 면에서는 파괴를 하죠. 그러면서 이 태백산과 정족산 사고에 있었던 조선왕조실록을 이 조선 총독부 항목과라는 이곳에 이제 이 접수를 시켜가지고 이곳에서 관리를 하게 해요. 그러다가 이제 1930년대에 와서 그 당시에 이제 최고의 대학 교육기관이 이 경성제국대학교. 그래서 아무래도 이 실록은 대학교에 가 있는 게 좋겠다 해서 경성제국대학 도서관으로 이게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이 경성제국대학의 후신이 서울대학교가 된 거고, 그리고 이 서울대학교에서 이걸 쭉 관리하다가
이 1990년에 서울대학교에서 고서를 특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설치했던 기관이 규장각이에요. 규장각. 어떤 분들은 왜 이게 조선왕조실록이 서울대에 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바로 총독부를 거쳐 경성제도를 거쳐 서울대로 가서 이 정족산 사고본하고 태백산본 두 부가 지금의 우리 사실 대한민국의 이 소장이 되어 있었는데 이 1980년대 와서 이때도 이제 생각을 하기를 조선 시대에도 분산 보관을 했는데 우리 시대에도 이게 한 부만 서울대학교 보관을 하고 있다가 이게 사실은 그 당시에는 정말 뭐 우리 1987년 영화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막 학생 시위에다가 그때도 정말 위험한 상황 많았어요. 그래서 한 부를 부산에 있는 정부기록보존소 당시에 그때는 이제 정부기록보존소였는데 요즘은 국가기록원으로 이제 좀 명칭이 바뀌었는데요. 지금 국가기록원 부산센터에 태백산본이 가 있어요. 정족산본실록은 바로 지금 여전히 이제 서울대를 거쳐 규장각 항구학연구원에 있고요. 5대산본 조선왕조실록 같은 경우는 일제가 이것을 일본으로 반출해 가요. 그래서 일본의 동경제대에 이제 보관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1923년에 관동 대지진이라고 해서 일본 도쿄 일대를 완전히 그 쑥대밭으로 만든 이 관동 대지진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이 동경 제대에 있었던 조선왕조실록이 거의 이제 대부분 이제 소실돼 버려요. 근데 다행히 그 중에 이제 74책이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일설에는 요 대략 한 800여 책이 있었는데 이 책을 뭐 동경대 교수가 뭐 빌려가서 반납하는 바람에 살아남았다. 뭐 이런 그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5대산본은 그 전체가 아닌 일부만 지금 남아 있고요. 한질은 북한으로 갔어요. 적상산본 조선왕조실록은 뭐 일제가 선심 쓰듯이 이거는 너희 조선왕실의 기록이니까 그 당시에 조선왕실이 아직까지 잔존해 있었거든요. 이왕직 도서관이 그때 창경궁 안에 있었고 창경궁의 이왕직 도서관이 장서각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관을 했어요. 근데 6.25 전쟁이 터졌을 때 다행히 서울대학교에 있었던 이 조선왕조실록은 정말 급하게 이 피난 수도였던 부산으로 옮겨갔는데 요 적상산본실록이 보관되었던 장서각은 제대로 이제 이걸 지켜주는 사람이 없어요. 안타깝게도 그때는 안희 손옥록 같은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북한군이 진주했을 때 이 적상산본실록을 북한으로 가져가서 현재는 북한에 한질이 있습니다. 큰 흐름으로 본다면 뭐 북한에 한질 있는 거 그 자체가 크게 뭐 저도 판단하기는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결국 북한은 또 우리 민족이니까 그 역사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는 뭐 도움이 될 필요도 있으니까 그래서 현재 적상산본이 북한에 가 있다. 또 5대산본 조선왕조실록은 다행히 이 중에 27책은 먼저 이 서울대학교 쪽으로 왔는데 나머지 47책이 계속 돌아오지 못하다가 2006년에 와서 본격적으로 이 문화재 반환 운동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정말 극적으로 이 93년 만에 1913년에 반출되었다가 93년 만에 환수가 되어서 규장각으로 돌아왔다가 지금은 국립고궁박물관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선왕조실록을 지켜온 이 역사들을 보면 역시 우리 선조들이 그 당시에 이런 정말 이 실록을 체계적으로 편찬하고 이것을 지켜오기 위해서 엄청나게 큰 노력을 기울였다. 그리고 그런 그 선조들의 기록 정신을 우리가 잘 계승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책무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